지난 이야기. 도가시마와 무로이와 동굴을 탐험하고 야생 원숭이를 만났어요. 다음날 오전 7시. 편의점에서 이른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도이 카나야마라는 옛 금광이에요. 채취 방법은 직원분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30분 동안 이 접시로 흙을 퍼내고 살살살 흙들을 걸러내면 됩니다. 사금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서 어려웠는데요. 몰두해서 하다 보니 순식간에 30분이 지나가 버렸네요. 이제 도이 금광을 관람하러 왔습니다. 도이 금광의 옛 모습을 마네킹을 이용해 재현해놨어요. 이곳에서는 실제 금괴를 만져볼 수 있어요. 들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서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금괴는 무려 250kg으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금괴인데요. 가격은 이날 기준으로 약 21억엔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괴를 만져볼 수 있는 경험을 해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박물관까지 모두 관람 후 기념품 샵까지 구경했어요. 금과 관련된 상품이 엄청 많았답니다. 디저트 가게에서는 금박을 두른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어요. 가격은 무려 1000엔이었는데요. 금광에 왔으니까 한번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주문해봤습니다. 마침 저희 렌터카가 황금색이라서 같이 찍어봤어요. 이즈의 유명한 특산물 중 하나인 와사비를 소바와 함께 먹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줄기째로 주는 커다란 와사비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직접 갈아먹고 남은 와사비는 봉투 안에 챙겨갈 수 있어요. 취향에 따라 이미 갈려진 와사비를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알아들어서 같이 나온 참깨를 갈아서 토로로 소바에 넣어서 먹었는데요. 다른 분들을 보니 쯔유에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맛에 큰 임팩트는 없었지만 소바를 먹기 위해 와사비를 열심히 갈아야 한다는 행위가 더해져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조렌 폭포인데요. 폭포 자체도 유명하지만 그 앞에서 낚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더 유명한 곳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조금 내려가야 조랭폭포의 앞까지 갈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무지개 송어와 아마고를 잡을 수 있는데요. 아마고는 주로 이지에서 잡히는 생선이며 강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낚기 어렵다고 하네요. 낚시 미끼로 이꾸라를 주셨는데요. 보통 미끼로 쓰이는 살아있는 벌레가 아니어서 초심자인 저도 거부감 없이 끼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초반에는 감을 잡느라 잘 안 잡혔답니다. 이거는 무지개 송어인가 보다. 잡은 생선은 가져가거나 여기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구워 먹고 가기로 했어요. 손질하시는 분께 저희가 잡은 생선 종류를 물어보니 제가 잡은 생선이 잡기 어렵다던 아마고더라고요. 아마고구이는 살이 촉촉하고 부드러웠는데요. 토부에 직화향까지 더해지니 정말 천상의 맛이었어요. 이래서 고급 생선이라고 하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무지개 송어는 아마고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뻑뻑한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무척이나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별다른 양념이나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잡은 고기를 바로 손질해서 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폭포 옆에는 와사비 밭도 있는데요. 옆에서 와사비 관련 상품들을 팔고 있었어요. 와사비 아이스크림이 유명해서 사 먹어봤는데 아이스크림 위에 생 와사비를 갈아서 올려주시네요. 와사비의 매운맛과 아이스크림의 단맛이 조화가 좋아서 순식간에 싹싹 긁어 먹어버렸네요. 낚시에 집중하느라 노곤해진 몸을 이끌고 이제 숙소로 갑니다. 오늘 머물 숙소는 호텔 야쿠하라이예요. 일반적인 호텔이라기보다는 대형 온천시설의 부대시설 같은 느낌인데요. 호텔과 온천이 연결되어서 온천 시설을 그대로 즐길 수 있어요. 온천 안에는 노천탕, 탄산천, 소금탕, 침대처럼 눕는 탕 등 정말 다양한 탕이 있어서 골라 즐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식당도 있어서 저녁과 지역 맥주를 먹으러 왔습니다. 처음엔 필스너와 스타우트를 한 잔씩 시켰는데 맛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안주가 나오기 전에 반이나 마셨어요. 객실이 한 건물에 있어서 따로 돌아갈 걱정 없이 맥주 한 잔까지 더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미술대회에서 AI로 그린 그림이 1등을 차지해서 큰 이슈였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그려주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금강의 폭포 밑에서의 낚시라는 키워드로 그림을 생성해봤는데요. 여러 차례 교정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그림의 이미지와 비슷한 최종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넣고 싶었던 디테일을 추가했는데요.
낚시하는 사람의 실루엣을 제 실루엣으로 바꿨고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 물고기는 아마고로 자연스럽게 고쳤어요. 그리고 처음에 생성한 그림 중에 흐르는 물이 금처럼 노란빛을 띠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무척 마음에 들어서 흐르는 물을 노랗게 칠해 금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줘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AI 그림으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림이라는 게 누가 더 고퀄리티로 그리는가 보다도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 싶고 보는 사람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화를 그리다가 아이패드로 디지털 아트를 주로 하게 된 것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어서였는데요. AI를 활용해서 그려보니 빠르게 그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고 AI 생성 결과물에 생각지 못한 발상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아직은 첫걸음을 뗀 단계이지만 이런 작업이 기존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